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 자소서 가이드에 대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은 5개 항목으로 작년이랑 똑같은데요. 제가 가이드를 해 드릴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항목마다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게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고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으실지 이런 부분들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쓰시는 것이 핵심일 것이고 아르바이트도 다 경력이시겠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들,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이런 쪽으로 해서 경험하셨던 경력 쌓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무 기준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거 능력 단위에 이렇게 쭉 있어요. 경영기획, 홍보, 인사, 회계, 감사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직무 수행 내용으로 봐도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이력사항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여기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한 것들을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뭐 서버터즈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 기획이다 하면은 아르바이트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여러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관리를 하셨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급여나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해보셨다던가 아니면은 팀 동아리 내에서 예산 관리를 하셨다던가 팀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거나 공모전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니까 사무 쪽은 뭐 다양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재학 시절, 재직 시절 등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 그 활동 중에서 분명히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팀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적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맡은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주셔야만 돋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팀에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결국에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험이나 경력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쌓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역량이 무엇인지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홍보 기획 능력인지 마케팅 능력인지 인사 관리 능력인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꼭 이 직무와 관련된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적어 주셔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대로 잘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가능하면 한 3년 이내 정도의 경험을 적어주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어차피 면접 때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 여러분 경험 중에서 결과물을 냈던 성과 그 부분 안에서의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면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2번은 공기업이라고 하면 제일 강조를 하는 원칙 준수, 원칙, 규칙, 어떤 규범 준수 이런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나 혼자 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뭔가의 뿌듯함 이런 부분으로 뻗어갈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봉사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 경험을 선택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언제 어디서 했던 건지 뭐 재직 시절 아니면은 뭐 몇 년 전 뭐 등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이에요. 당연히 팀 활동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경험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가치관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재직 시절에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나의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결국 나의 뿌듯함으로 강조를 해도 되지만 내가 했던 행동이 내 스스로와 그리고 타인에게 미친 영향 두 가지를 관점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팀 활동이 좋으실 거고요. 그래서 팀 안에서 규칙을 정했다고 하면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이 노력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신뢰라는 걸 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솔선수범이라는 거를 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내가 했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팀원에게 영향을 끼쳤고
다른 팀원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나서서 할 정도로 적극성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무난한 스토리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랑 봉사 그리고 규칙 준수 결국에는 한수원 인재상이랑 거의 맞는 윤리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팀 안에서 다른 팀원들과의 화합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아래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쭉 적혀 있었죠. 역시나 언제 어디서인지 그 당시에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팀 안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끼리 A와 B와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각각의 주장하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적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공동의 목표여야 돼요. 공동의 목표. 이렇다고 하면은 보통 회사에서도 뭐 회계팀과 마케팅팀과 이런 것들이 각각 부서의 기준으로 뭔가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동의 목표는 같아요. 회사가 잘 돼야만 우리 모든 직원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이런 내용을 적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A와 B가 갈등을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같은 목표라고 하면은 원하는 그 공동의 목표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갈등 상황이 있는 갈등의 순기능에 이 부분을 적으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그 와중에 갈등 상황이라는 걸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바라볼 때 나의 역할은 사실 이렇게 보면 중재겠죠. A와 B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지 의견 차이를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협의점을 찾아준 행동 이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시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가 의견 차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나의 조율 능력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셔도 되니까 팀장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은 조원들이 싸웠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결과는 A와 B의 화합인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A와 B가 계속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각자 해야 하는 업무에 몰입하여 어떤 성과를 냈다. 내가 결국 이걸 함으로써 모두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났다. 뭐 이런 형태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그 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력들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팀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쳤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셔서 좋은 자소서 내용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팀 협업 시에 내가 솔선수범으로 인해서 내가 자격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있죠. 4번을 볼게요. 인재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었고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뭐 했는지 이런 거는 인재상에 걸맞는 나의 역량 이 부분을 적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인재상을 고를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럼 기본에 충실하다, 배려를 한다, 글로벌 인재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신뢰도 기반으로 하는 한수원 인재상은 세 가지 세부 속성이 있다. 이런 것들의 기본 자질 해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나의 역량을 표현하고자 하면은 윤리의식은 이미 아까 적었죠. 그리고 협력이나 사회적 가치, 희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적으셨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거는 열정, 그리고 전문 역량 이런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의 직무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뭐 쉽진 않겠죠. 이미 현직자 분들도 꼭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될 정도면은 한수원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 부분을 저는 3번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인에 대한 부분을 좀 적어주시고 그 부분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의 힘든 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 전문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까지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까지 쌓아온 나의 역량이에요. 역량이라고 했을 때 어떤 배려나 이런 것보다 제가 권해드린 거는 기술력 그리고 뭐 지식 이런 부분을 태도적인 부분보다는 역량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쌓아고자 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이 역량에 대한 게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3번 항목에 여기 보면은 이거를 입사 후에요. 입사 후 내가 지금 방금 2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역량이 있죠. 내가 나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포부 관점에서 계획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면은 총 작성하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수원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 그 역량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해서 구체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4번도 어렵지가 않으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역시나 팀 생활에서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건설적으로 해결해본 경험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놨어요. 어떤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 건설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견 차이를 보냈던 견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성원끼리의 어떤 의견 차이겠죠. 아까 위에 있었던 부분은 중재에 가깝다고 하면, 이거는 직접적인 상대방과의 갈등, 이 부분을 좀 적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것을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면 나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 주장 어떤 부분이 불일치가 됐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어 주시고, 그렇게 각각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노력했는지, 이런 거는 뭐 대부분 다 말씀하실 수가 있으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 나의 주장을 어필하고자 한다면요,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 통계, 이런 부분에 객관성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납득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성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자 했다면, 내가 내 주장을 하고자 했을 때 나를 따라준다면, 상대방, 당신이 얻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세하게 묘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상대방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최대한 성의껏 보여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주장에 설득을 당해서 따라주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은 이 3번이에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소통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막 경청도 있을 거고요. 적극성도 있으실 거고요. 그럼 내가 이번에서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어필되는 강조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적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배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경청, 적극, 배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인해서 했던 거를 토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내 행동에서 바로 끄집어내서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을 만한 나의 그런 유한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에 대한 자소서를 알아보았는데요. 어차피 면접에서 자소서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5가지의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절대 거짓에 대한 거를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경험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적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나의 행동이 있으셔야 될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의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까지도 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필기 이후의 면접까지도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소서 항목을 쓰시는 것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요 5가지에 대한 걸 알아보았고요. 잘 적으셔서 필기시험 잘 보시고 나중에 면접 코칭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자소서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